계속 나옵니다. 1조 2천억 원대 투자 피해를 낸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에서 옵티머스 관련 자금 중 5억 원이 윤석열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기사에 의하면 옵티머스 관련 자금 중 5억 원이 검찰 로비 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또 로비 자금의 종착지로 검사장 출신 유력 인사가 거론되면서 애초 금융범죄로 시작했다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수사가 법조 비리 의혹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성박부품 제조사 해덕의 이모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5억 원을 세탁한 뒤 검찰 로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고소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로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시점이 2018년 8월 이후였고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잠깐 설명하자면 해덕의 이 전 대표는 박모 전 옵티머스 고문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해덕 인수 뒤 지분을 분할해주겠다는 말로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 인수 뒤에는 주주총회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영권을 독점했습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가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고소했고 당시 해덕 부회장이 수표 5억 원을 강남의 한 카지노 에이전트를 통해 현금화했고 검찰 수사관 출신 A씨가 검사장을 지낸 인사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에게 5억 원의 로비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인데요. 지난 2018년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계좌 추적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로비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옵티머스 경영진 측은 검찰 로비 의혹에 대해 사업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자가 음해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대한 로비 시도 진술 확보에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미애 장관 역시 옵티머스 사건은 다단계 금융 사기의 일종이고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속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와 관련한 기사가 겨우 2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 윤석열 옵티머스를 검색해도 나오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중동은 일을 안 합니까? 만약 이와 같은 의혹이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과 관련되어 일어난 일이었다면 5억이 아니라 5천 원이었어도 언론은 추미애가 죽을 죄를 졌다, 사퇴하라 등의 기사를 도배하며 들고 징계로는 가는 것은 방향이 정해진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법적 투쟁, 법적인 싸움이 남아있겠죠. 이런 순서대로 간다 해서 가닥은 잡혔다고 봅니다. 어제 저는 그 윤석열 징계위를 보면서 가장 이렇게 주목했던 것이 추미애 측이 히든 카드, 소위 숨겨진 카드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숨겨진 카드는 그 징계위원 구성에 있어서 완전히 추미애 일변도식으로 불공정의 대명사, 인민재판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 부분을 징계위원 선임에서 4명 또는 5명 선임을 하는데 완전히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윤석열 제거에 확실하게 해줄 사람들로 채웠다. 그 이외에 내용에 있어서는 히든 카드가 없었다라는 점을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을 괴롭힌 윤석열에 대한 여권의 공격의 핵심들이 이번 징계 사유 6가지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윤석열이 그 이외에 더 이상 탈탈 털어서 윤석열이 어떤 흠을 찾아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6가지 내용이라면 윤석열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카드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내놓을 카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젠 무조건 사람으로 가지고 징계위원, 사람을 가지고 윤석열을 치내는 억지를 부리게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독재에 대해서 야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놓고 윤석열 대권 후보 이야기가 나온 지 이미 오래됐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사실 없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이 사실은 정치 후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올바른 일은 아니죠. 그랬었는데 오늘 잠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갈까 합니다. 이 미래의 희망에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의 조건으로 얘기할 때 권력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 비전이 있느냐, 그 다음 현실적인 세력을 갖췄느냐를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권력 의지가 있느냐? 저는 권력 의지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지난 1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징계를 한번 당했고 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징계를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징계라는 게 공무원에게 있어서 이렇게 징계에 회부돼서 뭐 옷을 벗느냐 안 벗느냐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10년 가까이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다가 칼을 대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실현을 당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름은 뭐 검찰 중립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형태는 좋지만 권력의지, 자신의 문제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압력으로부터 뚫어내겠다라고 하는 권력의지를 보여준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의 이 역사를 보면요, 대통령제는 사실 실패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각해 본다면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후광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입니다. 뭐 그 비중이 얼마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이 정치의 출발이었고 또 대통령이 되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행태에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공통점은 불통독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심한 부분은 위선, 내로남불, 그 다음 독선이 이제 독재로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독재의 유혹을 느끼죠. 독재가 가져다주는, 그게 포장만 잘 된다면 그 효율성에 누구나 끌리게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많은 이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 독재의 길, 자신들의 직권을 연장하고 자기의 안전이 보호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수처를 만든 이유, 지금 나와 있는 윤석열이 진두지휘했던 그 모든 권력형 비리들을 덮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 앞으로 나올 또 비리들을 덮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지금 필요한 거죠. 당장요. 그 길로 가게 된다면 계속 독재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대선을 앞두고 1년 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 독재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응해서 가장 지금 문재인 정부와 단신으로 맞서 있는 사람이, 공정이라는 대명사로 맞서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이 지금 현재 그걸 때라고 그러죠. 지금 때가 맞고 그게 맞춘 문재인에게 탄압을 당하면서 문재인에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권력 의지가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 1호가 윤석열이 될 거다. 윤석열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윤석열은 더 저는 대권으로 가는 큰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이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윤석열의 권력의지 기반은 더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통령 가운데 YS와 DJ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걸로 어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 다음 박근혜, 문재인은 사실은 후광에 의해서 어떤 자격을 이렇게 받게 되죠. 스스로 자기 자격을 만들어낸 사람은 노무현과 이명박으로 보면 됩니다. 노무현은 지역주의 타파, 통합, 이명박은 뭐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요.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걸로 스스로 리더십을 만들어냈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후광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문재인의 탄압은 결정적인 나쁘지 않은 환경을 조성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비전에 대한 문제인데 문재인이 갖게 될 이 독재에 대해서 공정성, 민주주의 회복이 비전으로 작동하게 될 거다. 그게 작동하게 된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윤석열이 여러 가지 국가 통합이라든지 경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전이 보강이 된다면 안정적인 비전을 갖춘 지도자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법조인 출신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정치에 적응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꾸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법조인들을 겪어보면 정치에 들어와서 상당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또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또 정치적 순발력, 상상력이 약하다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 개인차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력에 의해서 뛰어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분위기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의 장점과 단점 중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점을 이야기하라면 이 정치적 유연성, 정치적 상상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였거든요. 장점은 물론 좋은 점도 많죠. 반듯한 이미지라든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세력을 갖췄느냐라는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반기문 효과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학습 효과가. 반기문처럼 어떤 세력, 일부 세력을 업고 하려고 하다가 반기문은 사실 세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개인의 권력 의지, 비전 모든 것에서 미달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세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오늘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지만 하고 있고요. 또 중진들을 중심으로, 주호영 의원을 중심으로는 이 반문 야권 연대를 출범을 시키고 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건 제가 모르지만 야권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야권 연대라든지 초선들의 이런 필리버스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와 윤석열 징계를 만들어낸 가장 90%의 잘못은 문재인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부각시키는데 혹시 야권의 잘못이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야권에 지금 잘못 대응하는 부분을 말하지 못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의 야권 연대가 과거를 회귀하는 것이다 라고 민주당에서 공격하는데 아닙니다. 야권 연대를 틀을 만들어서 더 젊은 층, 더 중도층으로 넓혀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 안철수도 다 가입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자, 이 야권 연대의 틀에 윤석열 또는 윤석열 현상이 어떻게 합류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숙제입니다. 윤석열이 정치판에 들어오는 것이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 전이 좋으냐 보궐선거 후가 좋으냐를 가지고 많은 정치권에서 사실은 깊숙한 토론이 있곤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전이 좋다 후가 좋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좋거나 싫거나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수처와 지금 갖가지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독재의 길로 가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 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혐오를 받기는 하겠지만 정권에서 크게 흔들릴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정말 조기 퇴진이 필요한 그런 행태의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전국 전체가 크게 출렁이지 않는다고 본다면 저는 가능하면 윤석열 현상이 빨리 야권 연대와 결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크게 전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국민들 전체가 윤석열에 대해서 검증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보여온 일관된 현상이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된다면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현상이 보여줄 어떤 파괴력을 보여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을 지지하는 이 문재인 독재를 막으려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한 의지도 아니고